2025년 하늘의 문이 열린다. 선택받은 자는 들 것이며 부정한 자는 무너진다. 봉인된 가르침 2025년을 향한 경고. 50년 전 이미 경고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단 한 사람. 바로 타너스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 보세요. 2025년. 많은 사람들이 그저 또 하나의 해로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시점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시기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도 단순한 경제 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언의 시계가 맞춰놓은 결정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 바늘을 가장 먼저 가리킨 인물, 바로 한국 불교계의 대선사 타너스님이었습니다. 타너스님은 생전에 불경을 풀이하다가 미래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해석한 경전 속에는 놀랍게도 한국과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격변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2025년 하늘의 문이 열린다. 선택받은 자는 들 것이며 부정한 자는 무너진다. 특히 타너스님은 중국의 몰락과 한국의 사명을 따로 떼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국가는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한쪽이 무너질 때 다른 쪽이 빛날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셨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거대한 불안이 요동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또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너스님이 말한 시대의 분기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늘은 예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타너스님의 말처럼 지금의 모든 혼란과 충돌,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스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시점이 올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 전하셨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타너스님이 남긴 나무 같은 예언들을 비밀리에 기록하고 후대에 전하기 위해 숨겨왔습니다. 그 일부가 지금 조용히 풀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타너스님이 2025년 8월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 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 붉은 빛이 하늘을 가리고 동방의 땅이 울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대목은 당시에는 비유로만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2025년 8월, 과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스님은 동방에서 두 개의 큰 혼란이 겹칠 것이나 그 가운데에서 새 길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재난이나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틈타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재편, 홍콩과 대만을 둘러싼 갈등, 경제적 위기와 민중의 불만 등은 예언의 그림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요? 타너스님은 한국에 대해 작지만 거룩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된 민족만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신의 각성과 국민적 일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타너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운세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경전 해석과 역사적 통찰, 동양 사상에 기반한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메시지의 진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될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타너스님이 말한 선택받은 민족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날 2025년 8월,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까? 중국의 몰락, 예언된 붕괴의 시나리오. 산은 무너질 때 소리 없이 내려앉지 않는다. 대륙이 흔들릴 때 인류의 심장도 함께 요동친다. 타너스님이 생전에 반복해서 언급한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붕괴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하강 국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이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허물어지는 현상. 그리고 그로 인해 세계 전체가 진동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님은 중국을 대륙의 거인이라고 칭하며 언젠가 이 거인이 자기 발목을 잡고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군사력, 고속 성장의 경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부패, 권력 투쟁, 민중 억압, 종교 탄압 등 수많은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은 특히 황하가 붉게 물들고 도시는 연기로 덮일 때 그 나라의 기둥이 꺾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격변 혹은 폭동 혹은 전쟁의 서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내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공산당 내 권력 재편,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지역 갈등은 그 조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중국의 붕괴를 단선적인 몰락이 아닌 연쇄적인 충격으로 예견하셨습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 그것은 단지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를 동시에 건드리는 거대한 파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위안화의 흔들림,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능성, 미국과의 기술 전쟁은 이 모든 불안정성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너스님은 흥미로운 점 하나를 강조하셨습니다. 중국의 몰락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깨달은 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존의 체제에 순응해온 민중들 중 일부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적인 각성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정신적 반란이며 종교적 부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타너스님은 한국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할 마지막 민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 한국은 혼란에 휘말리거나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균형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가 공존해온 나라입니다.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충돌하고 결국엔 조화를 이루는 이 땅은 격변의 시기에 혼돈을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타너스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몰락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한국이 영적 지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타너스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도 남기셨습니다. 중국이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 무너질 때 한국은 남을 위해 준비한 것이 빛난다.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큽니다. 한국이 지금껏 해온 작은 실천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 문화와 언어의 확산,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결국엔 세계를 위한 중심축으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몰락은 단순히 기회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경제 의존도, 외교적 갈등, 안보 불안정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한국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타너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무너질 때 한국도 함께 무너지느냐, 아니면 하늘로 향하느냐는 국민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중국의 붕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벌어질 예언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하늘이 선택한 자, 그가 한국에 온다. 지도자는 하늘이 보낸다. 그러나 하늘은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 타너스님이 남긴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우화도 아니고 이상주의적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 지도자의 출현 시기와 조건, 그리고 그가 한국과 동아시아에 어떤 변화를 이끌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2025년 8월경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 속에서 사슴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가짜라 여기나 이내 모든 흐름이 그에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사슴이라는 상징은 순수함, 민중성,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된 리더십을 뜻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특정 인물의 행동 양식과 연관 짓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지도자는 기존 정치권이나 재벌, 군부 등 권력 구조와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타너스님은 예언 속에서 하늘이 택한 자는 고난을 이겨낸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세상의 이름보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화려한 배경이나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준비해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지도자의 출현이 한국의 국운을 완전히 바꾸는 분기점이 된다고 스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나라를 단숨에 바꾸지 않습니다.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대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인물,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는 지도자. 한국의 영혼을 일깨우는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이 지도자가 등장하면 세 가지 큰 징조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혼란 속에서도 민심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론은 늘 분열되어 있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가 이상하게도 신뢰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2. 한반도에 작은 전쟁의 바람이 몰아치지만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위기를 막는다. 군사력으로 맞서기보다 외교적, 정신적 리더십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3. 그의 말 한마디가 세계 언론을 흔든다. 세계는 처음에 그를 주목하지 않지만 한 가지 발언을 계기로 CNN, BBC, NHK 등이 앞다퉈 그의 이름을 다루게 된다고 타너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예언을 두고 여러 학자들과 종교인, 심지어 정치 평론가들까지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다. 스님은 또한 이 지도자가 중국의 붕괴와 일본의 쇠락이라는 외부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시아 전체의 평형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의 출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이며 국민 전체의 각성이 동반되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타너스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바람과 물결이 그 산을 움직인다. 그러나 산을 이끄는 자는 바람이 아니라 뜻이다. 이 말은 지도자 한 명의 능력만으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 의지, 국민의 중심, 국민의 각성이 함께해야 한국은 진정한 새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언제, 어떻게 등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일본과의 충돌, 그리고 한반도의 삼각전운. 한반도의 국운이 급변할 때 동쪽 바다의 용이 꿈틀거릴 것이다. 타너스님의 예언 속에는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타너스님은 일본을 단순한 이웃 국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과거와 미래의 업보가 가장 깊게 얽힌 운명적 존재로 바라보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통해 시험받고 중국을 통해 성장하며 미국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2025년 무렵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어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경고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총과 칼이 아니라
경제와 정보, 외교와 역사 인식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섭습니다.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바다는 잔잔하나 그 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물살이 움직이고 있다. 사람들은 파도가 없다고 안심하겠지만 실은 이미 충돌이 시작된 것이다. 이 비유는 겉으로는 평온한 한일 관계 속에 감춰진 거대한 긴장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스님은 일본 내부에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징조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1. 일본 왕실과 정치권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던 황실 내부의 균열이 외부 언론에 의해 보도되며 국민적 혼란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2. 일본 사회 전반에 정체성의 위기가 일어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와 질서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불신을 넘어선 문명적 회의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과의 역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스님은 이 시기를 불씨를 건드리는 시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그리고 극우 세력의 발언이 다시금 양국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타너스님은 한반도는 이 삼각 구도 속의 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각 구도란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사이의 정치외교 정신적 대결을 뜻하며 이 삼각형의 중심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린다고 보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억눌린 정신이 폭발하는 시기에 도리어 중심을 잡는 축이 된다. 즉, 갈등의 중심에 서지만 동시에 해결의 중심에도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특히 일본과의 대립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철새가 날아오를 때 섬나라가 스스로 발톱을 드러내리라. 이 문장은 누가 보더라도 위협적인 움직임을 암시합니다. 일본이 외부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 재무장을 본격화하고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하며 냉전적 분위기가 재현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동시에 희망적인 전환점도 함께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된 지도자가 한국에 등장함으로써 이 갈등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지도자는 힘의 논리 대신 정신의 논리를 택합니다. 일본과의 대립을 감정이 아닌 책임으로 접근하고 국가 간의 치유와 화해를 이끄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님은 일본의 청년 세대가 한국으로부터 놀라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정신이 깨인 자는 언어와 국경을 넘는다. 한국의 젊은 철학은 일본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결국 일본과의 충돌은 파괴의 서곡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타너스님의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2025년을 전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삼각 대결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그림자, 그리고 외교의 운명적 분기점. 태평양 너머의 거인이 발을 움직이면 그 여운이 한반도에 진동을 준다. 타너스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단순한 동맹 또는 군사적 우방을 넘어 한국의 국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미국을 보신 것입니다. 스님은 미국을 거대한 기술 문명의 상징이자 세계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군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외부 세력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미국이라고 경고하셨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2025년 8월 무렵 스님은 한국이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선택이란 바로 미국 중심의 서방 블록에 머무를 것인가?
아시아 중심의 다극 질서 속에서 새로운 외교, 길을 모색할 것인가? 이 두 갈림길 앞에서 한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를 바람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총성이 들리진 않지만 경제, 안보, 기술, 문화 전반에 걸친 치열한 외교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타너스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기를 경고하셨습니다. 1.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서방에 예속될 위험.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미소를 보내지만 속으로는 정신의 종속을 원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의존이 아니라 기술 표준과 가치관마저 미국 중심으로 고착화될 경우 한국이 진정한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입니다. 2.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분열. 2025년 이후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찬반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이는 곧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스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스님은 깃발이 반으로 찢어질 때 나라의 목소리는 사라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세의 입김에 의한 국론 분열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압박.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게 됩니다. 스님은 용과 독수리가 동시에 손을 내밀 때 한국은 어느 쪽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2025년 8월 타너스님은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이상 징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문명의 오만에 대한 자연의 응답,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 던지는 경고입니다. 지각이 비명을 지르는 날이 올 것이다. 스님은 2025년 여름 한국과 중국 대륙 일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 또는 지각운동에 의한 변형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변이 기존의 지질 구조를 바꾸고 인간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는 중부 내륙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중국에서는 서쪽 사막 지역에서 거대한 지하수 고갈로 인한 대규모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타너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이 뿌리내리지 못한 문명은 결국 땅이 그것을 삼키게 된다는 자연의 응보입니다. 하늘이 눈물을 멈추지 않을 때 남쪽은 고립된다. 또한 스님은 폭우와 홍수에 대한 경고도 남기셨습니다. 2025년 8월 스님은 남한 전역에서 하늘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셨고 특히 영남 지역과 동해안 일대가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기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후 전환의 시작점이며 한국과 중국이 그 첫 경고를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교통망 붕괴, 식수오염, 주거지 손실 등으로 이어지며 기술과 시스템에 의존하던 현대 사회의 맹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조화로의 전환. 타너스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스승이다. 즉, 이러한 재난은 인간을 향한 벌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이며 타너스님이 말한 문명과 자연의 화해를 위한 한국의 사명입니다. 중국이 받을 시험, 그리고 동방의 각성. 스님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역시 2025년 이후 자연의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 성장과 개발 중심의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압도해왔지만 스님은 이를 물을 거슬러 오른 강의 오만이라 하셨습니다. 2025년 여름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동부 해안에서는 갑작스러운 태풍과 범람이 잇따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은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고 인간의 계산으로만 움직인 결과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동시에 중국이 이 위기를 통해 정신의 눈을 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티베트와 내몽골 등에서 새로운 영성 운동이 일어나고 중국 내부에서도 자연 중심의 공동체적 삶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동방의 각성, 즉 한국과 중국이 자연을 파괴의 대상이 아닌 존재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 전환의 시기입니다. 2025년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움직여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타너 스님은 끝으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재난은 깨달음의 언어이다. 그것을 듣는 자에게만 미래가 보이리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